이번 여름 런던 여행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유람 카페나 여행사 패키지 일정 코스를 많이 찾아보셨죠? 하지만 어딜 가나 뻔한 관광지만 나와서 여기 말고 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계획 짜기가 답답하셨을 거예요. 사실 영국을 안 가본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내는 정보는 결국 1, 2주짜리 단기 여행 후기들을 짜집기 한 것이라 어디나 비슷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영국에서 3년 동안 살아보니 런던은 유명한 관광지 코스보다 훨씬 더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였어요. 특히 해가 긴 여름엔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여행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지에서 생활하며 하나씩 찾아낸 특별한 여름 여행 코스를 4박 5일 일정에 맞춰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평생 기억에 남을 여름 런던 여행 출발! 여름 런던은 하루가 정말 깁니다. 밤 9시가 넘어도 해가 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낮이 길어서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늘이 하나 없는 공원이나 광장을 서너 시간씩 걷다 보니 오후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 런던을 여행할 땐 오전부터 저녁까지 무작정 밖에서 걷기보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아름다운 실내 공간을 하나씩 끼워 넣는 편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쉬는 것보다 더위도 피하고 영국의 역사와 화려한 건축물까지 볼 수 있어서 하루가 훨씬 풍성해지더라고요. 먼저 소개할 곳은 스펜서 하우스. 이곳은 그린파크 가까이에 있는 다이애나 비의 친정 스펜서 가문이 사용하던 집입니다. 화려한 천장과 벽면 장식, 그리고 방마다 달라지는 분위기를 따라 걷다 보면 당시 귀족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꾸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강한 햇볕을 피해 들어왔는데 안에서는 오히려 반짝이는 금빛 장식과 화려한 가구들 덕분에 더 눈이 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페어 동네를 걷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는 팜스트리트 가톨릭 교회로 들어가 보세요. 밖에서는 규모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정교한 제단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조용히 앉아 실내를 바라볼 수 있고 실제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는 공간이라 교회 밖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영국의 오래된 역사는 궁전이나 박물관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와 피츠로비아 사이를 걷는다면 피츠로비아 채플도 기억해두세요. 겉에서는 작은 예배당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금빛 모자이크 천장 장식에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세부 장식을 볼 수 있어서 예배당 곳곳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과거 병원과 연결된 예배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예쁘게만 보였던 금빛 장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또 노팅힐을 여행한다면 레이턴 하우스도 기억해주세요. 화가 레이턴이 살았던 집으로 푸른 타일과 금빛 장식, 높은 천장으로 꾸며진 이곳은 런던의 일반적인 저택과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그가 여행하며 보고 수집한 것들이 집안에 어떻게 쌓였는지 살펴보다 보면 한 사람의 취향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을 구글 맵에 하나씩 저장하다 보면 결국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까인데요. 저 역시 처음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가까워 보이는 화면만 믿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런던 서쪽에서 동쪽까지 지하철 환승만 몇 번씩 왕복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다 버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런던 4박 5일 완벽 코스 가이드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찾은 최적의 동선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 이렇게 나만의 완벽한 동선을 챙기셨다면 이제 진짜 런던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는 런던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빅벤이나 버킹엄 궁전처럼 이름이 알려진 장소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보다 그곳까지 이어지는 골목이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리버티 백화점. 검은 목재와 흰 벽이 어우러진 외관 때문에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중앙이 뚫린 건축 구조로 불리는 아트리움과 오래된 나무 계단, 그리고 층마다 이어지는 디자이너 제품들이 보입니다. 쇼핑을 한다기보다 오래된 저택을 걷는 느낌으로 둘러보았어요.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소호거리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리버티만의 매력입니다.
리버티 백화점 옆은 카나비 스트리트로 이어지는데요. 마치 마법처럼 눈앞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벽화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완성한 이 거대한 지도는 런던의 클래식한 역사와 소호의 반항적인 펑크 문화를 한 캔버스 안에 섞어둔 멋진 예술작품인데요. 중앙에 펑크족으로 변신한 여왕의 모습과 숨겨진 더 샤드 빌딩, 그리고 1970년대 이 골목을 휩쓸었던 펑크 패션의 워커 부츠를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호 골목을 걷다 레토의 진열장 앞에서 또다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예쁜 모양의 타르트와 케이크가 층층이 놓여 있어서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여행 중에는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쉬는 시간을 아깝게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창가에 잠시 앉아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면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간판과 건물 장식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행을 돌아보면 어디에서 쉬었는지도 여행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나비 스트리트 안쪽에는 킹리 코트가 있습니다. 큰 길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좁은 입구를 지나면 식당과 카페가 열린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서울의 쌈짓기처럼 안쪽 공간을 중심으로 층마다 가게가 이어지는 구조라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와 위층에서 내려다볼 때마다 분위기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하우스 오브 미나리마도 놓치기 아까운 공간입니다. 이곳은 해리포터 영화의 그래픽 디자인을 맡았던 미나와 리마의 전시장인데요.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와 영화 속 포스터처럼 스쳐 지나가기 쉬운 소품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세계관은 배우와 세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의 글씨체와 낡은 흔적까지 여러 사람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옥스퍼드 스트릿의 복잡한 인파에서 잠시 벗어나면 세인트 크리스토퍼 플레이스가 나타납니다. 큰 길에서 보이는 입구는 상당히 좁은데 그 통로를 지나면 보행자 거리와 야외 테이블이 이어져 있는데요. 테이블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이 골목의 가장 여유로운 풍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페어 동네에서는 오래된 건물을 현재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곳도 만날 수 있어요. 메르카토 메이페어, 19세기에 지어진 옛 세인트마크 교회를 푸드홀로 바꾼 공간입니다.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과거 교회의 구조를 남겨둔 채 여러 음식점들이 들어온 곳인데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풍경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이 처음의 용도만 고집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 위에 현재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트넘 앤 메이슨의 화려한 민트색 쇼윈도만 보고 발길을 돌리지만 한 블록만 들어가면 런던의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저민 스트리트. 이 거리는 오랫동안 맞춤 양복과 향수처럼 영국 신사문화와 관련된 상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1730년부터 이어진 향수 브랜드 플로리스와 오래된 치즈가게 팍스톤과 같이 화려한 명품 매장이 이어지는 거리와 달리 한 분야를 오랫동안 이어온 장인들의 상점인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최신의 것들에 정신 없어지지만 런던의 저민 스트리트에서는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이 이어진 거리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도시 풍경으로 플리 스트리트를 소개할게요. 이곳은 과거 영국 신문과 출판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지금은 주요 신문사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오래된 석조 건물과 펍들, 좁은 골목길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에서 신문 기사와 책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을 기다렸던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한국의 을지로 인쇄 골목처럼 과거의 산업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런던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흐르는 동네를 만나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시장과 주택가, 공원까지 한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름에 걷기 좋은 첫 번째 동네는 노팅힐. 포토벨러 로드에는 빈티지 의류와 은식기들, 작은 장식품들이 가득한데요.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의 주택가가 이어집니다. 시장에서 몇 걸음만 벗어났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노팅힐만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켄시턴 방향으로 걷다 보면 꽃으로 뒤덮인 처칠 암스가 나타납니다. 영국의 펍은 술을 마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생활 공간인데요. 이곳은 계절마다 바뀌는 꽃장식 덕분에 거리 풍경까지 향기로워졌네요. 또 근처에는 홀랜드파크가 이어집니다. 넓고 탁 트인 하이드파크와 달리 나무가 좁은 산책로가 이어져 조금 아늑하게 느껴지는 공원이에요.
사진을 찍고 바쁘게 이동하는 여행도 좋지만 나무 그늘에 앉아 얼굴에 닿는 바람을 느껴보는 시간도 꼭 담아보세요. 노팅힐이 시장과 주택가를 통해 런던의 생활을 보여준다면 그린위치에서는 영국의 해양 역사와 현재 일상이 한 동네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린위치는 왕립천문대와 본초 자오선으로 유명하지만 마켓과 오래된 건축물, 대학 캠퍼스와 공원까지 함께 걸을 때 동네 매력이 더 잘 보입니다. 또 해양대학교 내의 페인트홀은 천장과 벽면 전체를 그림으로 채운 공간인데요. 페인트홀은 화려한 천장화도 아름답지만 당시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번영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내 퀸스하우스에서는 아름다운 튤립 계단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원덕에서 내려다보면 왕립해군대학교와 까나리 워프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한 풍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같은 런던인데도 동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죠. 4박 5일 동안 런던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 정도는 런던을 살짝 벗어난 소도시 풍경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런던 밖에 다른 장소를 다녀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근교 여행지 3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이. 라이는 오래된 골목과 작은 상점, 벽돌집이 이어지는 영국의 전형적인 소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메이드 스트리트만 보고 돌아가시는데 골목마다 다른 창문과 작은 간판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마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화려한 관광지보다 오래된 영국 마을의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조용한 런던을 만나고 싶다면 덜위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센트럴 런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나무가 이어지는 길과 공원, 주택가를 걷다 보면 같은 런던 안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동네가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여름에는 로즈웨이를 따라 피어난 장미를 보며 걷는 시간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잡한 관광지보다 천천히 산책하는 여행을 좋아한다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또 강변에서 아무 계획 없이 쉬고 싶은 분들에게는 킹스턴을 추천합니다. 템스강을 따라 백조와 보트가 천천히 지나가고 카페와 펍이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데요. 마켓과 쇼핑거리도 가까워서 가벼운 쇼핑을 함께 즐기기에도 좋아요. 저는 여행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을 아까워할 때가 있었는데요. 돌아보면 잠시 오래 앉아 풍경을 바라보던 시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내가 어떤 풍경 속에서 쉬고 싶은지에 따라 한 곳을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소도시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면 여름 런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노을빛 저녁이 시작됩니다. 한여름에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행이 한 번 더 이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즐겨보곤 해요. 마트에 가면 납작 복숭아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납작한 모양 때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나씩 나눠 먹거나 여행 중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아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한 과즙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국 펍에 가시면 여름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핌스인데요. 딸기와 오이 그리고 민트가 듬뿍 들어가 보기만 해도 여름이 느껴지는 칵테일입니다. 묵직한 맥주와 달리 가볍고 산뜻한 맛이라 노을이 지는 여름밤 야외 테이블 분위기와 어울리는 페어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핌스 한 잔을 들고 노을이 남아있는 시간부터 함께 즐기면 좋은 야경 코스는 빅벤과 런던 아이. 많은 분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늦은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는데 여름에는 조금 일찍 도착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을 받은 빅벤이 조금씩 황금빛으로 물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템즈강과 런던 아이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밝은 저녁에서 푸른 저녁으로 다시 밤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여름이라서 더 오래 감상할 수 있는 런던만의 풍경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백화점. 낮에는 푸드홀과 화려한 내부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밖으로 나와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헤롯 백화점은 어두워질수록 수천 개의 조명이 건물의 윤곽을 하나씩 밝혀주는데요. 쇼핑을 하지 않아도 나이츠브리지의 저녁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런던의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타워브리지. 파란 다리 위로 이어진 조명들이 마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데요. 저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런던에서 가장 우아한 야경은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여름 런던은 늦게 지는 해 덕분에 하루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도시입니다.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보다 강변에 잠시 앉아 하늘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고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보세요. 저는 더 크라운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영국의 감성 넘치는 장소를 가보고 싶었는데요. 화면 속 그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진짜 영국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대체 어디를 가야 하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할까? 저도 처음에는 네이버 여행 카페나 여행사 패키지 일정 코스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만 계속 나오고 제가 기대했던 영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런던 지리를 모르다 보니 구글 맵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부터 어떻게 묶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연하게 영국다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정확한 장소를 모르니 애초에 검색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영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여행지만 돌아다녔고 여행을 마친 후에는 가보고 싶었던 영국과는 조금 다른 여행을 하고 왔다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영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직접 찾은 장소들을 하나의 가이드북으로 정리했습니다. 꼭 가봐야 할 대표 명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진짜 영국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까지 동선도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함께 정리해두었어요. 더 이상 여기저기 검색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가이드북도 무료로 받아가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이어가는 일정 대신 여름 런던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로 소개해드렸어요. 여행에서 장소를 기억할지 시간을 기억할지는 정답이 없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내가 어떤 풍경 앞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인지를 조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국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